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여자입니다.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교시에는 그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3나노 반도체, 3나노 반도체 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워낙 뭐 TSMC, 애플, 인텔이 이제 3나노 칩 뭐 테스트를 한다고 막 그렇게 떠벌리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뭐 양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삼성은 뭐 하고 있느냐? 당연히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삼성이 무슨 호구니까 가만히 있게. 삼성도 지금 엄청나게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GAA 방식으로 이제 덤빌까 GAA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게이트 어라운드 타입을 해가지고 공정을 해서 초격차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1교시 꼭 듣고요. 2교시에는 공부 좀 해야죠. 또 우리가 주식을 또 투자하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는데 액면 분할에 대해서 액면 분할 그 액면가하고 액면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부분의 상장된 기업은 주가는 별개로 주식의 표면적인 금액이 있어요. 그걸 액면가라고 합니다. 액면가. 액면가는 기업이 주식을 처음으로 발행할 때 이제 정한 한 주당 가격을 말해요. 한 주당. 실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회계상의 가격이라고 하죠. 회계상의 가격을 말하는데 주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증자죠. 증자, 뭐 감자, 주식 분할 이럴 때 많이 전 기준이 되죠. 기준이 되는 금액이 이제 말 그대로 액면가다. 하여튼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액면가는 기업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임의로. 우리나라 상법에 보면은 기업의 액면가를 보통 100원, 뭐 200원,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나가요. 뭐 2,500원, 5,000원. 하여튼 이 중에 이제 하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이제 규정돼 있어요. 규정돼 있다. 그러면 사실 투자자에게 액면가는 큰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보는데 주식시장에서 액면가가 아닌 우리가 시장가로 거래하죠. 시장가. 우리 보통 이제 시장가로 거래를 한 겁니다. 시장가로 거래한다. 그래서 HTS나 MTS 등 증권사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에 그 앱에서 종목들 가격을 검색해도 대부분 뭐로 나오냐? 시장가가 나온다. 그죠? 시장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액면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 액면가가 따로 존재할까, 여러분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기업의 자본금을 정해야 돼. 자본금. 사업하시면 잘 알 겁니다. 자본금을 정해야 하는데 액면가가 이에 대한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액면가가 이에 대해서 기준가가 된다. 그래서 자본금은 그 액면가에다 곱하기 전체 주식수 있죠. 주식수를 인전 곱한 값을 말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느냐?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 5억이 있어요. 5억을 투입했는데 주식회사 무슨 땡땡이 전자를 만들었다. 땡땡이 전자 설립한다고 가정하면은 이때 땡땡전자가 액면가를 이제 5,000원으로 이제 정하는 걸 5,000 정하고 주식수는 10만 주. 이렇게 되면 얼마 되는 거예요, 그만? 예? 10만 주가 되고 그 액면가를 이제 100원으로 정해주면 주식수는 얼마 되냐? 500만 주가 되는 거죠. 500만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후에 그 땡땡전자가 이제 성장을 막 거듭해요. 막 성장해요. 거듭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면은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시장에서 이제 시가로 막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가라는 거죠. 주가입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에 이제 기업이 이제 액면가로 주식을 발행한 뒤에 상장을 통해요. 상장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거래되는 거죠. 주가가 거래된다고 이해하시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제 뭐 주가와 이제 액면가의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겁니다. 주가와 액면가. 그러면 액면 분할은 뭐냐? 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액면가를 쪼개는 거예요. 그 주식을 쪼갠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 분할. 그렇게도 불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예를 들어보자. 그럼 액면가가 5,000원인 5,000원이요. 5,000원이 땡땡전자가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시장에는 총 얼마냐? 10만 주가 유통된다. 그럼 주가는 얼마냐? 10만 원이야. 10만 원. 주가는 10만 원이다.
총 10만 주가 유통되는데 주가는 10만 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땡땡전자가 액면가를 5,000원에서 이제 100원으로 낮추는 거예요. 응?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는 액면 분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액면가가 5,000원인 게 갑자기 한 주가 뭐 액면가 100원 되니까 그게 50주로 이제 쪼개지는 거죠. 50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면 액면가 자체는 낮아지지만은 자본금은 그대로다. 그래서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줄어든 유통 주식수가 이제 1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이제 50배 늘어나는 거죠. 또 주식수가 50배로 늘어난 만큼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은 10만 원에서 2,000원으로 50분의 1로 이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불화를 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그 주가가 너무 비쌀 경우입니다. 주가가 비쌀 경우. 예전에 삼성전자처럼 마찬가지예요. 막 200만 원씩 할 때 비쌀 때 그렇게 이제 액면 불화를 하는 거죠. 그 주가가 비싸면은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이 떨어져요. 유동성. 중요하죠.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주가를 인위적으로 인전 낮춰가지고 유동성을 높이는 거예요. 높여야 돼요. 높여야지 거래가 막 되겠죠. 투자자분들 기억에 가장 선명한 액면 불알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그 삼성전자는 2018년 초에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원에서 얼마나 낮췄어요? 100원으로 이제 낮춘 겁니다. 분할했어요. 그때 주가가 한 250만 원을 웃도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떨어졌다는 그 평가가 나왔어요. 그 이에서 삼성전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50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을 결정을 해요. 그럼 분할 이후 주가가 결국 5만 원대로 인전 결국 낮춰지는 거죠. 단순히 낮아지는 겁니다. 250만 원짜리가 5만 원으로 낮춰지는 거예요. 50분의 1이니까. 그 이에 지금은 많은 개인 투자자가 적은 돈으로도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매수할 계기가 된 거죠. 만약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주가는 현재 한 400만 원 정도 되겠죠. 400만 원 정도, 8만 원이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삼성전자 한 주를 사기 위해서 그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주린이로서 여러분 주린인데 이거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에 400만 원짜리 살려면은 부담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주가와 별개로 거래량이 적을 때도 액면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량이 적을 때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뭐 그런 뜻으로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인위적으로 이제 주식수를 막 늘려가지고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액면 분할과 이제 반대 개념이 뭐냐? 액면 분할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액면 병합이라고 하죠. 병합. 액면 병합이라고 한다. 그럼 액면가를 높여서 이제 주식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제 액면가를 올려 그리고 주식을 줄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한대요. 흔한 경우는 아닌데 유통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낮은 가격의 주식을 병합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하는데 주가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기업에는 뭐 썩 달가운 일은 아니다. 어찌 보면은 뭐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은 대체로 호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낮아져서 많은 사람이 해당 기업 주식을 살 기회를 이제 얻게 되니까 이제 결국 뭐 유통 주식이 늘어나죠. 유통 주식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돼요. 활발한 거래가 유도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지금 카카오죠. 지금 카카오가 지금 그런 경우 아닙니까? 카카오는 지난 4월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어요. 4월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주가가 11만 원대에서 지금 뭐 17만 원을 웃도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물론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도 있고 뭐 호실적 등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쳤는데 단순히 뭐 액면 분할만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액면 분할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점이 주가 상승에 일조한 것은 뭐 분명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액면 분할이 무조건 주가 상승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주가가 전부 다 낮아지므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꼭 주가 상승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을게요. 2018년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직후에 주가가 53,000원이었어요. 53,000원. 줄곧 계속 하락세 간 겁니다. 하락세. 그래가지고 그해 내내 뭐 4만전자를 헤맸어. 4만전자로. 막 돌아버리죠. 여러분들 이때 걸렸으면은. 같은 해 10월에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춘 네이버도 그랬어. 네이버도 액면 분할 전에는 주가가 14만원에서 15만원대에서 움직였는데 이후 3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세를 보면서 한때 막 10만원대까지 막 밀리기도 했대요. 아울러서 주가가 낮아지면서 먼저 이미지로, 그러니까 낮아지면 저가 이미지예요. 저가. 산티 남은 저가 이미지로 이제 비칠 우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가가 100만 원을 웃도는 그런 황제주가 액면 분할을 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명심해야 할 점이 뭐냐? 그 주식시장에서는 절대적인 뭐 호재도 악재도 없다. 그런 이야기네요. 액면 분할 외에도 주가에는 온갖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일단 투자에 나서기 전에 기업에 우리가 항상 보는 게 뭡니까? 기업의 실적을 봐야 돼. 실적, 성장성, 중요하죠. 성장성, 뭐 투자 환경 이런 것도 봐야 돼. 투자 환경.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등등등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2교시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들 액면 분할, 액면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에도 또 뭐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다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마치고 3교시 때 봬요.